그날 나는 임신 20주를 맞아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남편 민준이 내게 건넨 건 케이크 커팅 대신 이혼 서류였다. 서명해.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친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그는 대답 대신 서류를 내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서류를 쥔 채 서 있었다. 뱃속 아기가 꿈틀거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랑했던 남자, 함께 꿈꾸던 가정, 그리고 이 작은 생명까지. 그는 나를 버렸다. 아니, 우리를 버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그 아래에 그의 서명이 선명했다. 불륜 상대는 그의 회사 후배, 이미 몇 달째였다. 나는 알았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왜냐하면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는 나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어.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기획팀으로 일하다 민준을 만났다. 그는 대기업 과장, 야심이 컸다. 결혼 후 나는 그의 커리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믿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지금. 승진 심사 중인데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는 받지 않고 나를 보는 눈빛이 피로로 물들었다. 나는 참았다. 아기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한국 여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파티 후 나는 병원에 혼자 갔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작고 빠른 박동.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여기 있어? 혼자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주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결혼 3년, 내가 번 돈은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은 그의 것, 법은 그의 편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왜 나일까? 자문했다. 아름답지 않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아니, 그는 그냥 지쳤을 뿐이다. 새로운 여자가 주는 신선함에.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이야기. 남자는 성공하면 새 여자를, 여자는 참고 삼킨다. 하지만 나는 삼키지 않기로 했다. 처음엔 그냥 울고 싶었다. 엄마에게 전화해 하소연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있고 싶었다.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다른 생각이 들었다. 임신부가 버림받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이라면 왜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민주는 똑똑했다. 불륜을 숨기고 이혼 타이밍을 완벽히 골랐다. 아기 성별 파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철저히 망신주고 동정 여론을 차단하려는 계산. 그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내가 그냥 울며 서명할 거라 생각했다. 나는 서류를 찢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찾았다. 친한 언니의 소개로 이혼 전문 여변호사, 그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불리해요.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적을 거예요. 나는 웃었다. 증거는 제가 만들어요. 그날부터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일상, 그의 새 여자, 회사 동료들, 소셜미디어, 카톡, 은행 거래.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조용히, 치밀하게.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약하지 않아. 내 아빠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는. 복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이 내 계획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나를 잊고 새 삶을 즐기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이 사회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이 사회의 규칙을 이용할 뿐이다. 이혼 서류를 받은 지 한 달 나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압박을 넣었다. 빨리 끝내자. 아기 낳고 나서 소송 걸면 더 복잡해.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익십했다. 배는 점점 불러왔다. 6개월,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받고 혼자 퇴근길에 태교 음악을 들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 속에서 나는 투명인간 같았다. 회사 동료였던 친구 수진이 찾아왔다. 왜 참아? 고소해. 불륜 증거 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너 미쳤어. 민준 그 새끼, 이미 그 여자와 동거 시작했대.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알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준의 새 아파트 주소, 그 여자의 이름 지은. 그녀는 28살, 민준보다 7살 어린. 회사에서 민준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사진을 봤다. 예쁘고 야망 있는 눈빛. 민준이 좋아할 타입. 나는 집을 정리했다. 결혼 사진은 버리지 않고 상자에 넣었다. 증거로. 민준의 옛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바보같이, 거기에 불륜 증거가 산더미였다. 메일, 카톡 백업, 심지어 호텔 영수증. 그는 조심하지 않았다. 나를 우습게 봤으니까.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사랑이 식었다고? 아니, 그는 처음부터 나를 도구로 봤다. 그의 성공을 뒷받침할 안정된 아내? 하지만 임신 후 내가 부담이 됐다. 지은은 자유롭고 야망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 남자들의 전형적인 선택. 나는 병원에서 우연히 민준을 봤다. 지은과 함께. 그녀도 임신 검사 중이었다. 내 배를 보며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도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새 가족 이지은은 당황했다. 민준은 나를 끌고 나와 속삭였다. 서명해. 위자료 더 줄게. 나는 대답 대신 배를 쓰다듬었다. 생각 중이야.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회사 생활을 관찰했다. 그는 승진 후보였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불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흘린 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슬쩍 민준 씨 요즘 바빠 보이네 하며. 한국 직장 문화, 소문은 빠르다. 내 안의 변화가 느껴졌다. 처음엔 울고 싶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다.
대신 차가운 계산. 임신부가 복수하면 비난받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왜 내가 규칙을 지켜야 하나. 아기가 차는 느낌이 들 때마다 결의가 굳어졌다. 엄마는 너를 위해 강해질 거야. 하지만 솔직히 복수는 아기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서명알게 그는 바로 답했다. 좋아. 내일.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민준과 만난 카페. 그는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미소. 드디어 현명한 선택했네.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조건이 있어.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 위자료 2배. 그리고 아기 양육비 월 300만. 그는 웃었다. 미쳤어. 법원 가면 너 불리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그와 지은의 호텔 사진, 메일 증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내 노트북. 그는 이를 갈았다. 협박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협상. 그는 결국 수락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속셈이 있다. 서명 후 증거를 없애려 할 거다. 그래서 나는 백업을 여러 곳에 했다. 클라우드, USB, 변호사에게. 집으로 돌아와 배를 쓰다듬었다. 8개월 곧 출산.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첫 번째 승리. 민준의 회사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 이유는 도덕성 문제. 누군가 익명으로 불륜 증거를 인사팀에 보냈다. 나 아니었다. 그의 동료, 질투심 많은 누군가. 나는 그냥 기다렸다. 소문이 퍼지게. 지은은 민준에게 압박을 넣었다. 임신했어. 책임져. 민준은 당황했다. 그의 계획은 나와 깨끗이 끝내고 지은과 새 출발. 하지만 이제 재산 분할이 커졌다. 그는 돈을 아꼈다. 대기업 과장. 하지만 빚이 많았다. 집 대출, 차 할부. 나는 출산 준비를 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 안의 분노가 동반자였다. 밤에 일기처럼 녹음했다. 오늘 민준이 전화했다. 위자료 깎으려. 웃겼다. 그 녹음은 나중에 증거가 될 터였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된 날, 민준에게 메시지. 아기 낳는다. 원래 그는 오지 않았다. 지은과 싸웠다고 들었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 여자아이, 작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다. 하윤. 빛날 윤. 민준은 병원에 왔다. 다음 날 꽃다발 들고. 축하해. 거짓 미소. 나는 아기를 안고 말했다. 이혼 서류 서명했어. 하지만 끝난 거 아니야.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복수는 이제 본격 시작이었다. 민준의 약점, 그의 야심, 그의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남자의 성공은 모든 것, 그걸 무너뜨리는 게 내 목표. 조용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하윤을 낳고 3개월. 나는 육아와 계획을 병행했다. 민준은 새 아파트로 이사갔다. 지은과.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의 임신, 그의 재정 압박.
나는 민준의 회사 동료와 연락했다. 옛 친구를 통해. 민준 씨 요즘 힘들대 소문 흘리기. 그의 불륜, 무책임한 이혼. 회사 내 평판이 떨어졌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다. 불륜 증거 제출. 민주는 변호사 비용으로 허덕였다. 지은은 불만을 터뜨렸다. 왜 그 여자한테 돈 줘? 싸움 끝에 지은이 유산. 민주는 충격받았다. 그의 탓이라고.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민준에게 연락. 하윤 봐라, 그는 왔다. 아기를 안고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그는 울었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속으로.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상사에게 익명 제보. 불륜으로 인한 업무 집중력 저하. 민주는 좌천됐다. 시골 지사 발령. 지은은 떠났다. 서울 못 살겠어. 민주는 혼자 됐다. 내 안의 갈등? 이제 그만할까? 하윤을 보며.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나를 파괴했다. 그의 후회는 시작. 민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좌천 후 술에 빠졌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해고 위기.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계좌 동결 신청. 양육비 미납으로. 그는 나를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 초췌한 얼굴. 나는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하윤을 안고 싶어 했다. 나는 허락했다. 하지만 감시 아래? 그의 친구들, 가족이 등을 돌렸다. 불륜남, 무책임한 아빠. 한국 사회의 낙인. 그는 자살 생각까지 했다. 병원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복수의 대가. 나도 변했다. 밤의 악몽. 하윤을 보며 죄책감. 내가 괴물이 됐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마지막 일격. 그의 불륜 증거를 회사에 공식 제보. 해고. 그는 빈털터리. 민주는 모든 걸 잃었다. 집, 일, 명예. 그는 나를 원망했다. 내 탓이야. 나는 대답했다. 내 선택이었어. 하윤은 자랐다. 밝고 건강하게.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직장 복귀, 독립. 민주는 시골로 내려갔다. 소식 끊겼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후회할까?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빈자리는 남았다. 이게 정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괴일까?